저만 찍습니다. 선생님을 전혀 안 찍으니까요. 염려 마시고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380개장을 돌면서 교수자들의 수업을 공개하자라고 외쳤는데 사실 많은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하나가요. 그 역풍 대신에 모든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모든 콘텐츠를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옛날의 교육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가 아마 260여 분의 선생님들이 오늘 20여 분 선택돼서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실제 교실을 라이브로 보낼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혹시 우리 선생님이 불안할까 봐서 연결을 시키지 않고요. 저희 조명 장치에 제가 쓰지 않는 저희 스마트폰만 연결하고 조명 놓고 우리 교실을 비추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지금 막 연결하면 이 교실이 글로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실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생님들의 이 강의 콘텐츠 제작이 아니고요. 이제 교실이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중계차가 와야 되고요. 많은 스태프들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그 복잡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는데 이제 간단히 쓰지 않는 스마트폰에 조명정치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직접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저의 카메라가 하나 있죠. 그 카메라가 저를 지금 따라다니나요? 안 따라다니나요? 따라다니나요. 이게 무슨 카메라일까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학습해야 될 제일 키워드 인공지능이 이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어서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모든 부분의 수업을 녹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장치 제가 껐습니다만은 이 카메라는 뭘까요? 절대 뭐 팔로우가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360도 카메라입니다. 이제 원격 하상 수업에 그냥 이 게임 하나만으로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360도 카메라를 하나 설정하면 방송에 패널 토의하듯이 좀 더 하상의 수업을 질 높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교실 앞에 와 있고요. 제가 대학에 32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조명 장치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감히 상상을 해봤을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모든 교수자들이 이제 나의 콘텐츠를 내놔야 되는데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콘텐츠, 교육의 민낯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습자, 자기 자녀들 옆에 스크린을 통해서 교수자와 선생님들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게 한국의 교육이니? 라고 하는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 민낯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주, 2주, 3주, 4주 정도는 준비 없어 방황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브랜드를 놓고 수업의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늘 이런 부분을 다 한번 같이 들어서요. 오늘 3시간 후에 가실 때는 이제 교수자라고 한다면 갖춰야 될 3가지의 역량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많은 강연장에서 이 3R의 지수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3R 처음 들어보셨죠? 지수는 가급적 높아야 좋은데요. 3R이라고 하는 지수를 제가 지어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3R 첫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 DR. 그리고 SR이 있습니다.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 마지막에 UR이 있습니다. 뭘까요? UR. 유튜브 문화를 어느 정도 아느냐. 이 3가지를 합쳐서 제가 3R이라고 지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3R 지수 그러면 몇 점 정도 되신가요? 자문자답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자문자답의 지수가 오늘 교수님들 하여금 앞으로 더욱더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견인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더운데 양해해 주시면 상의를 좀 탈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교육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자의 입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의 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자의 이야기를 학습자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미래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내주는 교육이 이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제품을 열자마자 무슨 제품입니다라고 설명을 먼저 하죠. 이런 교수자 중심의 수업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말씀할 때까지 듣고 있겠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시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학습자들이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 닫았다가 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조금씩 빼내니까 불이 들어오고요. 귀에 꼽으니까 갑자기 뭘로 바뀌죠? 이어폰으로 되나요? 제가 우리 대학원 수업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뭘 하려고 이걸 가지고 들어갈까요? 대학원 수업에서요. 노래 들으려고 가져갈까요? 뭐 때문에 가져갈까요?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에 모든 것은 여기다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중국 학생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중국어에 수업하기로는 부족하겠죠? 근데 이어폰 끼고요. 여기에 어플 하나 끼고요. 그리고 연결시켜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켜고요. 스피커 모드로 돌리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늘 3시간 인공지능의 세상 미래교육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你好，实时 AI 如何为当今世界的未来教育做准备？ 88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어집니다. 혹시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인공지능의 세상이요. 우리는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외쳤던 것들이 과연 미래의 세상에 쓸모가 있는 것들인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이어폰이 10만 원대인데요. 향후 5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우리 학생들 이어폰 속에 통역의 일반적인 것은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영어 하나만 잘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을까요?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좋지만 잘하는 범위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세상에 끄집어낼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콘텐츠가 어느 구사를 옆에 붙어있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과연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제가 대학에 32년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해봐.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 해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해서 해봐라고 했는데 향후 3, 4년 후에 일반적으로 스마트화 돼버리는 거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소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할까요? 뭐라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무리에 세상의 흐름성에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성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 여쭤봤던 지금 이 재택 수업의 온라인 강의의 이 기차니즘이 다시 원래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교수자로서의 최고의 핵심 역량이 뭘까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신의 수업의 콘텐츠를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제작하고 스스로 편집하고 스스로 공유하는데 그 공유되어진 콘텐츠가 학습자를 위해서 레전드입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킬이 역량으로 갖춰져 있다면 수업의 콘텐츠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의 콘텐츠를 프로페셔널 브랜드 콘텐츠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이 다소 무겁게 들리시겠지만 나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뇌요. 네. 네. 네, 브레인입니다. 제가 프린팅 해온는데요. 제가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국문만을 고집하는 학문은 우리 애들이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한 가지만 잘해도 돼라고 하는 세상에 키가 참으로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문만을 고집하는 거 과연 이 융합의 세상이 될까요? 인공지능의 세상 한국문을 가지고 될까요? 전공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수업에서의 교수자들의 이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의 정형화된 올드 패션의 지식의 채널을 말랑말랑한 우리 애들의 브레인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말랑말랑한 우리 애들의 브레인 속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얘들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브레인. 제가 어떤 전공의 교수일까요? 제가 어떤 전공의 교수일까요? 네. 수업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네. 디지털 정보학과. 그런데요. 아니 260명 중에 20분이 오셨다는 게 전공을 좀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전공에 관련되어진 제품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IT. 교육학, 교육공학, IT 쪽 교수 아니에요. 보건에서 어떤 쪽 하고 있어요? 예, 이 전공이에요. 예, 치과 보철 전공 교수예요. 혹시 체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세 세상에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치과 보철 전공 교수가 한국의 스마트 교수법의 1인자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치과 기본 보철에서만 전념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치과 기계자료 학회장이었습니다. 15년 전쯤에 한국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도입하고요. 평생 동안 교직에 치아 보철만큼은 수작업으로 정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15년 전쯤에 미국에 6개월 연수받으면서 한국에 도입한 것이 본 뜨는 것이 아니고 치료 끝나면 볼펜만한 걸로 스캔해가지고요. 스캔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디자인하고 옆에서 프린터와 캠에서 깎아주는 이 치과 디지털 시스템을 제가 한국에 도입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나머지 교직의 후반부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때 보았던 것이 스마트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나의 콘텐츠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은 인구 절벽과 함께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교육의 혁신으로 다가와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교육에 벌어질 겁니다. 이제 교실 수업은 가감이 무너질 거고요. 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너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의 콘텐츠의 브랜드만큼은 이번에 살려내는 사람과 살려내지 못한 사람과의 구분은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틀니 중에 혹시 뭐가 새까만 게 하나 보이나요? 옆집에요? 이건 뭘까요? 틀니
틀니에 뭐 새까만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인공지능의 세상은요, 무한한 상상력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제가 특허가 44개입니다. 특허가 44개입니다. 18년, 19년, 2년 동안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특허 출원한 것이 30개인데요.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디지털, 아날로그 교실에서의 디지털 교실의 포커싱의 아이디어만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커먼, 틀니에 시커먼 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센서일 것 같습니다. 센서일 것 같습니다. 예. 틀니에 센서를 넣으면 뭘 얻게 할 걸까요? 그 예. 구강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감지를 해서 딱 거기에 맞게 고정시켜 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센서는 연결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누가 주인공이죠? 우리보다. 우리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서요. 4차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끄집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얘들의 브레인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키워드 스마트가 있습니다. 죽은 틀니에 스마트 틀니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칩에 연결이 되네요. 초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기반이 인공지능이 기반을 갖추고요. 거기에 상호작용한 모든 부분이 빅데이터의 4차 산업의 원으로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칩의 역할, 구강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칩에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음식물에 섭식실 때 체크될까요? 안 될까요? 입속에 들어오는 연령들의 음식물에 섭식실 때 체크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건강 관련 쪽이나 다른 분야 쪽에 자원으로 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2차, 3차 산업혁명에 우리 교수자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말랑말랑한 우리 애들의 브레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틀리라고 한정하지 말고요. 이 틀리가 스마트 틀리야. 어떻게 기능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것만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을 넣어봤을까요? 칩이 들어갔습니다. 칩은 연결이네요. 4차 산업의 모든 분야는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나름 한국의 교육에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연결망이 있어서 나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의 부족을 원격 화상 수업으로 보충하고 있는 글로벌 세상에서의 한국의 K-에듀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아주 큰 보따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고유 인증번호 같은 거 없을까요? 고유 인증번호. 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차마 하면서 말씀 못하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실에서의 어떤 애들의 브레인을 더욱더 열어야 될까요? 백자들의 생각을 더욱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 관점에서 맞아가 아니고요. 교수가 봤을 때 말도 안 돼. 넌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백자들의 생각을 열어서 무한한 상상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교실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은 백자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교실에서 엉뚱한 질문을 했던 무한한 상상력에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얘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뭘 또 하나 넣었을까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피로에 의해서 틀니를 끼우고 있지만 지배를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핸드폰만 갖다 대면 자녀들하고 연락이 돼요, 안 돼요? 네. 연락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키워드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의 세상, 과연 교실에서 교수자들의 역할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겁니다.
교과서 거기 문제 풀어서 답 맞았다고 공부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는 문제 풀이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교수자를 흔드는 이런 애들에게 박수를 줘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과서의 문제 잘 풀면 공부 잘하고 그 문항 잘 못 풀면 공부 못하는 애들로 자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노벨 평화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애우고 쓰고 하는 식의 교육은 인공지능의 세상, 이미 인터넷 검색 한번으로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애우고 쓰고 또 교실에서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애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이 어디에 엎드려 있나요? 노량진 고시촌에 35만이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안정적인 공무원 하겠다고요. 공무원이 안정적인 건가요? 교직에 사명 없이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민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직하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도 돈보다는 내 인생에 뭔가 봉사자로서 쓰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의 선생님이었지만 요즘 애들 교대 일부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다고요? 그 폐해는 누가 볼 건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 교수자들이 되새겨 봐야 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키워드, 스마트의 문화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누굴까요?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주민이죠. 이주민과 원주민이 합체되었을 때 누가 변해야 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합체됐을 때 누가 변해야 될까요? 이주민이 변해야 되는데 과연 교실에서 이주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재택 수업에 콘텐츠 하나 만들어 가니까요. 교수자들이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모바일에서 즉시 브이로그로 우리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못 만들어요? 왜? 우리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언어보다도 스마트 디바이스로 세상에 연결되어진 애들인데 이러한 애들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한국은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수업에 방해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에 방해된다고 압수시키고 온리 선생님 주관의 수업만 듣게 하는 거 과연 인공지능의 세상에 맞는 교수법인가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수자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채 5분 자기 주변에 없으면 어리둥절하는데요.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로 크는 애들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세상에 궁금한 모든 것들이 거기 일체 다 들어있습니다. 즉시 검색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인지시키고 있는데 과연 학교에 오는 순간 오히려 차단되어지고 막히고 무한한 상상력이 펼칠 수가 없는 정형화 틀 속에 들어가는 한국의 교육 이번에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겁게 조금 지적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장비들 가지고 좋고 인공지능의 세상 절대 뭐 팔로 온 거 아니고요. 네네. 이건 뭘까요? 저를 좀 닮았나요? 몇 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저보다 젊었을 겁니다. 네네.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이에요. 치과 보철의 공학 교수가요.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으로 4차 산업에서의 주도적인 기술의 연구소는 제가 다 손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대충 아실 거예요. 100대의 카메라가 스냅을 찍어서요. 렌더링을 거쳐서 프린팅하면 제가 입고 있던 형상 그대로 프린팅을 해주는 피규어. 이걸로도 특허 냈습니다. 자, 특허 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특허
저의 청구 보험이 바깥에 있으면 제가 절대 손대지 않고요. 저의 변리사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허내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를 붙이자 했죠? 피규어 앞에 스마트 붙이면 죽어있는 피규어가 나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특허내는 방법이 그겁니다. 피규어? 아니야. 스마트 피규어. 스마트 피규어는 초연결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에 3박자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 피규어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질문하면. 예,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틀에 박힌 사고에서 죽어있는 피규어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 넓혀보는 세상은 안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의 특허 청구 범위 바깥에 우한한 것들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집니다. 이걸 수업에 꺼내자고 하는 겁니다. 이걸 꺼내자고 하는 겁니다. 수업에. 교과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학 잘 맞고 100점 맞으면 된가요? 요즘 명문대 졸업생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문대 졸업생들이 우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문대생들은 최고의 애우고 수고의 달인들입니다. 시험을 최고로 잘 푸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대기업, 공기업 들어갔어요. 나름 성공했다고 하고 바깥을 보니까 인플루언서, 소셜 인플루언서 애들은 실컷 먹방 놀면서도 명문대 애들의 수십 배 돈을 벌고 있네요. 네, 과연 우리는 어떤 교육으로 가야 될까요? 예, 3D 스마트 피규어. 죄송합니다. 머리를 계속 아프게 했어요. 끝까지 이런 겁니다. 예, 스마트 피규어. 혹시 납골당 가보셨나요? 가면 선친들의 그 추억의 이 메시지는 2D 사진 한 장이에요. 근데 납골당의 문화는 그리 좋지 않고 자주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집에 거실에 나름 부모님의 이 3D 영상이 있다면 2D 사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단지 피규어로 있다는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예,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홀로그램으로 선친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 될 애들이에요. 수업에서 계속 이런 식의 키워드만 꺼집어내주면 우리 애들은 학교 오는 것이 즐거울까요? 안 좋을까요? 학교 가면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안내가 얘들의 미래의 주인공의 특허를 해주는 수업이거든요. 점수 100점 잘 맞는 것보다 개념 정도 알게 해주고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주는 것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미래교육 아닐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름 저는 치과보철 전공 교수로서요. 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뭘까요? 한쪽은 가운데 잡고 있는 것은 저의 핵심 전공입니다. 혹시 제가 전공하면 치과보철 전공으로 가정하면 핵심 전공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개의 휠이 끼어져 있는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치과 기공의 핵심 역량 옆에 4차 산업은 융합입니다. 융합의 모든 부분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잘 돌게 해줄 때 저의 핵심 전공이 더욱더 확장이 되겠죠?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고요. 치과 기공 가운데 놓고 온리 한 우물만 고집한다면 우리 애들은 세상 바깥 나가는 순간 꼼짝도 못하는 우리의 교육의 민폐를 우리 애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 메시지가 미래지향적이고 시대 흐름성의 지식의 채널로 우리 애들의 브레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 나고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융합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뭘까요? 망치인데 소재가 종입니다. 종이. 종이로 프린트한 거예요. 이런 망치를 우리 하나 만들려면 어떤 기존의 제조법은 뭐였죠? 감히 이 망치를 내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애들이에요.
왜? 주물을, 몰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예, 몰드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근데 자신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델링, 3D 프린터에 모델링만 할 수 있다면 그 즉시 프린터에서 제품으로 양산시켜주고요. 봐가지고 좀 문제 있다면 프로그램을 고치고 클라우드 세상에 내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클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1인 메이커 제품으로 세상에 창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 옆에 붙여져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망치 하나만으로도 남의 제품을 사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만 있다면 즉시 세상에 1인 메이커로 등극할 수 있는 세상.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3D 프린터를 집어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세상. 이건 뭘까요? 제품 팔러 온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이건 무슨 스피커일까요? 인공지능. 우리 저희 장모님에게 선물 사준 것 중에 제일 값싸면서 좋아하는 이 스피커입니다. 혼자 계시는데요. 이제 8순이신데 혼자 계시는데 나름 아침에 일어나서 마이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뉴스 좀 알려줘. 나름 기계지만 인공지능이지만 스마트한 삶의 한 요소로 와 있어야 안 와 있어요. 혹시 이 스피커를 교실에 들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수자의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얘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신종호 교수의 얄팍한 지식은 뒤로 내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실의 책상마다 조별 분담 토의로 갖다 놓고 주체자로 세우고 교수는 튜터의 역할로 서포트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나 우수자로 하여금 준비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영방송 중에 우리 사장님 중고에 계신가 모르겠지만 우리 무슨 퀴즈 대회 뭐 있죠? 올드인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저 잘한다고요. 저는 세금을 가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퀴즈 풀이가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외워가지고 철저히 암기식의 아웃풋을 대국민 방송 앞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거기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이런 해프닝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보기 흉한 면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조별로 몇 명씩 해놓고 무한한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거 하나씩 주고 무한한 생각을 끄집어내는 토론의 대회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교과서에 외우고 쓰고 달달 여기에 점수 줘서 너 공부 잘해 머리 쓰다 던져주면 이러한 교육은 인공지능의 교육으로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오늘 1교시는 조금 이런 부분만 같이 좀 언급하고 2교시, 3교시는 콘텐츠 제작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은 뭘까요? 대학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 비싸다, 두껍고 무겁고요. 재미없다.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최고 쓸모없고요. 네, 맞습니다. 왜 쓸모없을까요? 초스피드로 변하는 세상에 교과서는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입니다. 인쇄되는 순간. 근데 다행히 인쇄 연도가 최신 거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인쇄 연도가 좀 더 멀리 있다면 그 교육은 시대의 흐름성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육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으로 제가 2013년에 이 책을 특허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책에 무슨 특허를 했을까요?
보셨나 봐요. 센서를 잘 보셨나. 바코드. 어떤 바코드요? 맞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예. 모든 페이지마다 저의 강의 자료를 QR에다 놨습니다. 교수나 저자 없이도요. 이 페이지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스캔하면 저희 강의가 나와서요.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수, 저자 없이도 자기의 선행학습의 조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죽은 인쇄물이지만 해당 페이지의 QR은 디지털 전환으로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모든 빅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보는지, 어느 정도 보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또 다른 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대학의 교과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수자로서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시대의 흐름성에 우리 학습자 중심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디지털 전환에 선물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요즘은 제가 책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예, 꼭 책발로 것 같습니다. 책이 살아있다, 라이브한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졌죠? 특히 저희 책과 본철 전공은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손재주라고 하는데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한번 데모 보여주고 가서 만들어라고 하면 눈앞에서는 잘 보지만 자리에 가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마다의 대표적인 치아의 부분은 큰 사진으로 제공해주고 옆에 QR코드는 치아를 만드는 부분의 동영상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러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일부는 교수님 손재주가 없어서 저는 직학기공사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애들이 주도적으로 선행학습을 계속하면서 중도 탈락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자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이는 모든 이미지나 생각의 브레인은 굉장히 앞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오늘 이 3시간의 저하고의 만남이 우리 선생님들의 앞으로 교직 후반부에 교직 이후의 모든 삶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언론 교수님들이, 저도 이제 언론급이거든요. 대학에 32년 있고 저는 대학에 29의 교수가 됐습니다. 네. 제가 있는 대학이 모교고요. 제가 있는 대학이 직장이고요. 60의 나이에 저의 꿈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재 계시는 직장이 직장입니까? 꿈터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함은 최고의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 외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함 옆에 선생님의 퍼스널 브랜드를 소셜 쪽에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교직의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원로 교수님들이 요즘 우울하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원로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정년 앞두고 뭘 해야 되죠? 연구실에 수십 년 동안 꼽혀 있는 책들 다 정리해야 되죠? 5년 전만 해도 학교 도서관에 전화하면 표창해졌습니다. 정년하면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고서를 도서관에 개정해 준다고 박수 쳐줬어요. 요즘 도서관 전화하면 뭐라고 사서가 얘기할까요? 책은 2, 3년 저서 아니고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디지털에 다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도서관에 쌓아놓을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실망을 가지고요. 집에 사모님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책 어떻게 할까? 사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한 권도 못 가져게 합니다. 한 권도요. 그래서 폐품 처리했더니 3,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니 30년의 교직에 집에 가려니 홀몸밖에 없습니다. 이 홀몸으로 집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는 도중에 수업에 충실 외로 나의 콘텐츠의 브랜드를 또 다르게 확장해서 이제 정년 후에 그 나머지 여생에 좀 더 질 높은 삶으로 연결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 등이 오늘
미래 교육에 특히 교수자로서 준비되어져야 될 핵심 역량, 뭐죠?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거기에 스마트 문화와 디지털 문화와 유튜브 문화의 이 역량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남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의 콘텐츠를 자신 있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1교시 수업 5분 남았는데요. 혹시 잠깐 저하고 좀 소통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오늘 1교시 수업 끝내고 2교시는 이제 콘텐츠 제작 이런 쪽으로 하나씩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신 것 같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 교수님 기자재 구입하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으셨나요? 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 제일 관심이 저희 장비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집에는 못 가져갑니다. 아내가 하도 혼을 냈어요. 학교에 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있기 전에요. 저는 12월 달에 저희 연구실을 바꿨습니다. 예, 스튜디오로 꾸몄어요. 나머지 콘텐츠를 좀 잘 만들어보자. 왜 그럴까요? 10년 전부터 저는 모든 강의를 공개했는데 공개해보다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질이 낮아요. 그래서 나름 뒤에 크로마키 놓고요. 이렇게요. 네. 나름 저희 연구실에 뒤에 크로마키 놓고요. 이 조명 있죠? 이 조명. 네. 여기 놓고, 이건 웹캠이죠? 캠코더요. 네. 진짜 뭐 팔로운 것 같은데요. 네. 캠코더 놓고, 원테라도,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뭘 하나 더 가져왔죠? 네. 이렇게 앞에 놔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면서요. 아, 교수님이 생방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용하고요. 예, 제가 나름 조그맣지만 개인용 스튜디오가 다 돼야 한대요. 돈 거의 뭐 1, 20만 원 가지고요. 우리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어요. 예, 이건 10만 원 정도고요. 이건 10,000원짜리고요. 이건 있으면 굉장히 저의 기분이에요. 우선. 예, 그리고 웹캠,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나름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좀 프로페셔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의 질을 좀 높이자라고 투자했던 것이 이번 코로나19에 뭔가 선구자적인 역할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네, 네. 선구자시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뭐 이게 선구자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아까 그 어플이요. 네. 어플 그거 어떤 어플이었죠? 중국어 번역해. 번역을 이건요, 이것만 사면 됩니다. 사면 자동 어플만 깔면 같이 연결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앞에 그 강의 자료 앞에 저희 명함이 있거든요. 네, 개인톡 주시면 업체 사이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의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강의 자료집에 보면 제가 요즘 거의 칼럼도 쓰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 뒤쪽까지 보면 프로그램 소개 우측에 다 뭐가 있죠? QR코드가 있죠? 예, 오늘 3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다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가셔서 이 프로그램 한번 관심 있어 하고 스캔하면 제가 영상으로 나와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꾸몄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아마 신문사에 송출이 됐을 건데요. 제가 매주 한 편씩의 인공지능에 관련 미래교육 과연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라고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잠깐 하나만 보여주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대학신문 논설의 일이고요. 그리고
시라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시공을 다시 제가 수정해서 보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읽으셔드린 말씀이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정 제가 나름 조금 안내해서 앞으로 한국 교육을 바꾸는데 주춧돌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더 향상하는데 제가 좀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오늘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 저작권의 문제 없는 이런 다양한 공유 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거냐. 그리고 혹시 3교시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줌을 통한 원격 화상 수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줌. 네, 한 분이요.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에 오늘 빨리 지내서 가능하면 오늘 라이브로 제가 원격 수업을 여기서 연동시켜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까지 콘텐츠 제작 그리고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이제 일방식의 강의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강의 보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고 그 학습의 피드백을 온라인 화상 수업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 이렇게 오늘 3시간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